잠시 후 DJ 원달러의 사이언스 쇼가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DJ 원달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석과 지질시대인데요. 오늘은 화석을 발견한 대박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김발견 씨를 모셨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화석을 발견하신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화석을 한번 발견했는데요. 이 화석이 아직까지도 이 기이한 이 화석이 이 전 세계에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화석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 화석을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질문 제 유 박사님께 이제 연락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이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유 박사님 여기 계실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이참에 유 박사님께 화석과 지질대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나와주지 않았어요. 네, 바톤마다 등장한 유 박사입니다. 하하하하. 오글거리는 손을 펴면서 지금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단어는 화석과 지질시대입니다. 이 단원에서 학습해야 될 목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번 화석과 지질시대의 개념을 이해한다. 2번 화석과 지질시대의 관계를 파악한다. 네, 지금 목소리를 협조하고 계시는 3학년 3반의 이과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잘 박종문, 두 번째 축잘 박동훈, 세 번째 전잘 김영근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질시대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질시대. 그렇죠. 일단 지질시대 먼저 알아야 되고요. 화석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지질시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약 1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화석이라는 것의 정의는 지질시대의 퇴적암 안에 퇴적물과 함께 퇴적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말합니다. 지질시대 생물의 특징과 진화의 과정 또는 지층의 퇴적 시기 또는 당시 지구 환경 또는 지질시대 구분 등에 다양하게 이용이 됩니다. 화석의 예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룡 뼈 자체가 발견되기도 하고 규화목이라 해서 나무에 광물 성분이 껴들어가서 바위 같지만 사실은 나무이기도 한, 또 나무이지만 바위 같기도 한 규화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머드라고 해서 빙하 속에 매머드가 메모리 돼서 그대로 형태가 남아있는 경우를 화석의 한 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 호박 속의 곤충인데요. 호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나무에 진액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석처럼 된 것을 호박이라고 합니다. 그 호박 속에 나무에 붙어있던 곤충이 녹아 들어간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또 공룡 발자국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공룡 발자국의 예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발자국들을 통해서 당시 발자국이 찍힐 당시에 사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160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패널분들이 이 사연을 추정해 주실 건데 먼저 강잘 박종문 씨. 일단 초식이 육식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발자국처럼 보입니다. 초식, 육식은 이제 공룡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과 3학년에서 말하는데요. 몰라요.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해요. 영균. 이거는 일단 여기 오리가 몇 마리 있고요. 그 뒤를 쫓아가는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이건.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발자국 겹쳐 있는 부분에서 잡아먹고 배부르게 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연을 추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화석이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기도 한다는 것을 자, 이렇게 지질시대와 화석을 파악하셨는데요. 여기서 일시정지 버튼 딱 누르시고 사이노트 72쪽 위쪽 빈칸 채우고 갑시다. 떴다 유예빈.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사이노트에 메모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이노트 아랫부분 다음 부분을 보시면 지질시대의 구분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합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강잘 선생이 읽어주시죠. 지층이 쌓일 때 퇴적이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된 경우, 퇴적이 중단되기 전에 쌓인 지층과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쌓인 지층 사이의 관계를 부정합이라 하며 그 경계면을 부정합면이라고 한다.
말이 어렵죠? 그림 갖고 같이 살펴볼게요. 생성 순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퇴적된 지층 5개, 1, 2, 3, 4, 5번이 보이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변화 없이 쭉 쌓이기만 한 5개의 지층을 정합이라고 해요. 근데 정합에서 이제 부정합으로 넘어 1, 2, 3, 4, 5번의 지층이 양쪽에서 횡압력, 그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양 옆에서 받는 횡압력이란 걸 봤습니다. 그러면 지층이 휘어요. 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습곡과 유은기. 윤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습곡이 먼저 나옵니다. 죄송해요. 흰 상태를, 네, 괜찮아요. 습곡이라고 하고요. 습곡으로 인해서 올라온 지층을 융기했다고 하죠. 그쵸, 윤기했다고 하죠. 네, 이렇게 1, 2, 3, 4, 5층이 습곡과 윤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휘고 한쪽으로 그 상황에서 올라가 있던 지층의 위쪽이 깎입니다. 올라가 있던 상태에서 퇴적을 멈추고 그 상황에서 깎이는 거죠. 상태에서 침강, 그 깎인 게 다시 지층이 내려가고요. 그러면서 다시 위에 바닷물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층이 퇴적이 됩니다. 그것을 침강과 퇴적이라 하고요. 그래서 처음 보셨을 때 1, 2, 3, 4, 5번의 지층이 있었고 불연속면이라고 해서 지금 퇴적이 멈춘 시기가 있었죠. 그 이후에 7, 8, 9층이 쌓이잖아요. 이제 이런 1번부터 9번까지의 지층의 형태를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노래 잘하는 김용균이 부정합 절대음감을 한 번만 해주실게요. 부정합. 오, 감미로운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부정합이 생성되는 순서가 사인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떴다 유혜빈. 네, 사인노트 그 72, 2-1-1번에 빈칸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간격이 매우 크다. 네. 부정합 사건 사이에 굉장히 퇴적, 습곡, 융기, 침식 등이 있었죠.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서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크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분 기준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인데요.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표준 화석.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노래 잘하는 박동훈이 표준 화석 절대음감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표준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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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석. 감사합니다. 표준화석. 자, 특정 시기에 출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번성하다가 한꺼번에 멸종한 생물종의 화석을 의미하는데요. 그 생존 기간이 비교적 짧아야 하고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하고요. 개체수도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그 해당 시기에 넓게 확 퍼져 살았다가 한꺼번에 싹 없어진 그 생물들이 흔적으로 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통해서 지층의 퇴적 시기를 판단하고 지질시대 구분 기준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기후변동이나 화산폭발, 운석충돌에 의한 생물계의 대멸종 등으로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표준화석 내용이 중요해서 표준화석을 일단 빈칸을 채우고 가겠습니다. 떴다 유혜빈. 네, 빈칸 채우시고요. 표준화석의 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각 시대별로 중요한 화석들인데요. 지질시대 중에 하나는 고생대라고 있습니다. 삼엽충, 갑주어, 필석 등이 있는데요. 각각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엽충, 갑주어, 필석. 네, 각각의 모양들 좀 기억해 주시면 인상이 많이 깊을 것 같은데요. 혜빈. 네, 이 부분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표준화석의 예, 고생대 하고 땡땡 이 세 가지 좀 적어오십시오. 다음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들도 있습니다. 공룡, 암모나이트. 공룡이나 암모나이트가 발견되면 아 중생대 지층이구나 하시는 거죠. 혜빈.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네, 이거 적으시면 되겠고 표준화석은 신생대인데요. 신생대는 화면이 사실 준비되지 못해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나는 화폐석, 돈 나타내는 화폐석. 그 다음 하나는 메머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신생대, 화폐석, 메머드. 신생대 뭐라고요?
화폐에서 메모드. 다시요. 신생대 화폐에서 메모드. 감사합니다. 메모를 꼭 좀 해와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지질시대의 환경.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앞 단계에서. 그러면 지질시대 당시에 환경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주제인데요. 그 환경은 시상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상화석 박종문이 절대음감 시작. 시상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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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화석. 네, 시상화석은요 시대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기후, 수륙 분포, 대륙 이동과 같은 지구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생존 기간은 길어야 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걸쳐서 상관없이 다 그 특정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산호가 있습니다. 온난하고 습연한 바다에 존재하는 산호는 화석이 되었을 때 이런 모양을 나타내요. 그러면 지층에 만약에 산호 화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층은 원래 뭐였던 거죠? 온난 습연 바다. 그쵸. 온난하고 비교적 따뜻하고 습연한 어떤 바다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머, 신생대가 여기 있네요. 네, 신생대 화폐에서 메모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네, 시상화석 중에 또 다른 예는 이 식물인데 이 식물 이름 아세요, 박동훈?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정답은 고사리고요. 고사리가 발견된 지층이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육지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시상화석은 그 지역, 화석이 발견된 지역의 지구 환경이다. 그 외에 환경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들은 퇴적 구조 또는 퇴적암의 종류, 퇴적암을 이루는 입자 크기, 색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퇴적 구조에 나와 있는 예시는 우린 자세히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두시면 충분히 내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신 그 기념으로 숙제를 하나 해오셔야겠는데요. 사인노트 몇 쪽 해오시라고요? 72쪽. 네, 72쪽 쫙 채워오시면 되겠습니다. 언급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모르면 돌려보시면서 합니다. 여러분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3학년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잘 자요. 오, 뭐야? 청지. 어?